에, 신화나 전설, 민담은 구전되는 것이 본 모양이고 어쩌다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소설은 자와 세계의 상호에 입각한 대결인 소설은 처음부터 글로 쓰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설과 민담을 합치면 소설이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전설과 민담에서 글쓰기 방법을 이어온 것이 없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글쓰기 방법을 갑자기 정해낼 수 없어 이미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소설이 이미 있는 글쓰기 방법을 그냥 이용한 게 아니라 그놈을 뒤집어 엎어서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동아시아 소설은 전이라는 것을, 유럽 소설은 고백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안에서 뒤집었어요. 그건 아주, 너 뭐냐 물으면 나는 전이다, 나는 고백록이다 하는 거짓말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주 존귀한 갈래인 전과 고백록을 안에서 뒤집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이래로 사기에 오르는 열전, 여러 인물의 전이 그 사람의 행실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판결문이었어요. 거기 충신 열전에 올라 있느냐, 역적 열정에 이르느냐 하는 것은 죽고 없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자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선조의 훌륭하고 나쁜 선악이 후손에게 상속됐어요. 요즘 사람은 풀풀이 나죠. 선조가 후손은 인격적인 독립체인데 어떻게 선악이 상속되느냐? 예,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왜 재산은 상속되느냐? 인격적인 독재라면 재산은 상속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은 상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선악을 상속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데, 옛날 사람은 재산이 상속되는 것보다 선악이 상속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선악이 상속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선조가 훌륭하면 후손이 계속 덕을 봐요. 선조가 나쁘고 악하면 후손이 계속 골탕을 먹어요. 이순신의 자손은 대대로 삼도, 수군 통제사를 했어요. 역적의 자손은 두고두고 출산하고 부스럽게 못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깨끗한 이름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요. 재물은 금방 까먹은 그만인데 깨끗한 이름은 자손 만대로 비춰나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지나치게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효과적인 안전장치요. 선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선악이 상속되지 않은 오늘날 와서는 재물만 소중하지 선악은 소용이 없으니까 선행에 아무 이익이 안 돼. 자, 유럽에서는 동아시아의 전에 해당하는 게 유럽에서는 고백록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고백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쓴 이래로 고백록을 쓰는 것이 사람이 참여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고백록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귀신같이 아니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죄 중에 거짓말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잘못을 전부 사실대로 고백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직결돼요.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도 정말로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악행을 조금 지나서도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오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오만하는 걸 또한 싫어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과 유럽의 기독교 세계의 고백록은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최후의 심판일 뿐 아니라 사람의 일생을 자초지종 서술하는 글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설한 놈이 나타나면서 야 그렇다. 요 전을 이용하자. 그래서 가짜 전을 만들어요. 홍길동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로 있지만은 춘향전 생판 거짓말이죠. 춘향이 또 실제 인물이 있다. 심청전 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사람 만들게 지금까지 생각하게 하고 흥부의 고향이 여기다 심청이가 우리 마을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는 가짜전을 만든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훌륭했다는 거예요. 가짜전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것처럼 만들게 가짜전을 잘 만들었어요. 가짜전을 만들고 가짜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뒤에서 밑에서부터 뒤흔들어 뒤집어요. 한편으로는 그 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의 근거를 두었다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고 마치 훌륭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가짜 고백록은 뭐냐? 가짜 고백록은 행실을 고백한다는 구실하에 가짜 고백록이 스페인에서 나온 것을 노벨라 피카레스카예요. 피카레스 노벨이라는데 피카로라는 악당 또는 건달이 고백을 한다는 구실하에 고백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사회 유력자에게 고백해요. 제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나쁜 놈이니까 용서를 해 주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가만 보면은 자기 악행을 과장되고 말해요. 신앙심이 없는 거죠. 고백이라는 형식을 우롱해서 자기 고백을 가짜로 말하고 과장되게 말해서 지어내서 독자가 전이라고 잠칭하고 거짓말하는 소설을 읽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지어낸 얘기가 재미있어 읽듯이 가짜 고백록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록을 보고 나도 고백을 하고 훌륭한 행실을 본다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랑하는 악행이 재미있어서 읽게 합니다. 둘 다 전과 고백록이라 하는 중세 때의 사람의 행위의 규범을 평가하고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가장 격조 높은 교술문학의 형식이죠. 그거는 교술문학의 형식을 서사문학으로 바꾸어 나가서 안에서 뒤집어해서 전과 고백록이라는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 동서양쪽의 소설입니다. 그런 짓을 했던 시기가 시대도 거의 맞아서 17세기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있어서는 허균이 한문으로 쓰는 일련의 한문서, 장생전, 장산인전 뭐 그런 것들이 홍길동전은 작자 문제에 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뭐 원본이 할 문제가 있지만은 허균이 한문으로 쓰는 일련의 가짜 전은 장생전이라는 것은 경복궁 용마루에다가 본부를 털고 있는 이상한 도둑이 세상을 뛰어들고 경복궁 담을 휘king 다니는 그런 이야기라. 모든 가치관을 뒤집었고 왕권의 위엄도 다 뒤집었고 한데 이런 가짜 전을 처음에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어낸 사람은 허균입니다. 허균은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문학 세계에서 가짜전을 만들어서 모든 존엄한 가치를 뒤집은 죄도 거기 못지않게 크나 이것은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것은 형법상의 죄가 아닌지 문초할 때 너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홍길동전이 허균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로 허균이 잡아서 문책당할 때 홍길동전을 지은 죄를 묻지 않았는데 그것도 홍길동전이 지었겠느냐.
그러면 장생전 같은 작품을 지은 죄는 문책했느냐? 얘는 문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책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지만은 문학 세계를 뒤집었고 가치관을 전도하고 위험을 손상시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죄가 매우 커요. 소설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유럽에서도 그런 가짜 고백력이 영국에 가서는 윌턴이라는 주인을 골동먹는 악한 이야기라든가 독일에서 도이처라는 귀족의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전쟁에 갔다 와서 건달 짓을 하고 온갖 파렴짓을 다 하고 프랑스에도 사기꾼 하인 질 블라스라는 놈이 그런 행각을 벌리고 그래서 스페인에 생긴 고백록 소설이 영국, 독일, 프랑스에도 넘어가요. 한국에서 이런 가짜전이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가짜전의 출현이 더 선명해요. 그리고 허균이라는 그런 반역의 인물이 그걸 주동함으로 인해서 신학사의 전환이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한국과 스페인이 시작하고 또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펼쳐나가고 또 일본도 슬슬 거기 가담해요. 일본 월남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돼요. 어느덧 그 말을. 그래서 한중일끼리도 서로 짜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거 아닌데 같은 전환이라고. 더욱이 한국과 유럽이 같은 전환을 시기에 같은 전환을 한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만은 시대 변화가 함께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보면 우연일치지만은 그 내막을 보면 역사 전개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표면상의 우연이고 이면적인 필연이다. 작품을 자체만 가지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표면에 우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하면 되지 뭐 그 갖다 붙일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그 심층적인 이유를 통찰력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면 표면성의 우연보다도 역사 전개의 필연이 훨씬 더 소중한 의의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것이 소설에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랍이나 아프리카는 인도는 같이 참가하지 못하고 한바람 떠 있어요. 다만 아랍은 마카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회합이라고 번역되는 교술 문학의 갈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소설이 생겨났다 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 이 비슷한 것이 아랍 세계に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록으로 된 그런 교술 문학의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고 일생을 전개하는 기록 문학의 갈래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이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신화가 소설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계 우인 전설, 자우인 민담이 자와 세계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우위권 대결을 하려고 하자 자와 세계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던 신화가 전설 민담 시대를 넘어서서 신화가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소설과 전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더 확대할 수 있는다. 그렇습니다. 이 원고에는 거기까지 이야기는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설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이 세계사의 대사건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참 교묘한 이야기죠. 가짜전과 가짜 고백록이 같은 시대에 나왔다는 거. 이걸 내가 발견한 지 오래되고 소설의 사회사 비교로는 여기저기 썼기 때문에 한데 모아지지 않은데 영문 논문으로 가다듬어서 이걸 딱 그냥 아기가 맞게 해서 국내외 여러 군데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신통한 게 지금까지 모두 못 보고 있고 어떻게 내차지가 됐는가. 참 생각하면 신통한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이거 알면 저거 모르고 저거 알면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작품을 하나씩 독립시켜 아니까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막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눈을 넓히니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토론에 들어가 봅시다. 실제 서술된 내용에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주셨는데
결국 3인칭하고 1인칭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적 문명 전통에서 1인칭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3인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유다르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어떻다? 예, 그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사관이라고 쓰는 겁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공식 인물 가진 사람 쓴 것이 있고, 개인이 사사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춘추필법이라 해서 아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되니까, 저는 반드시 3인칭 시점, 객관적인 3인칭 시점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가짜전인 동아시아 소설은 3인칭 시점을 사용해요. 고백록은 1인칭이죠. 저는 참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자기 내면을 이야기해야 돼요. 마음속의 죄를 이야기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것만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품은 흑심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 알아내요. 하나님이 용하니까. 그래서 1인칭으로 자기 심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백록의 가짜 고백록인 것은 고백록을 행사하다가 곧 서간체 소설 발표해요. 자기 내심을 토로하는, 편집으로 토로하는 게 나타나요. 한참 동안 서간체 소설이 유행해요. 그리고 나서 내면 심리를 그리는 소설로 나타나요. 그것이 유럽 소설이 왜 1인칭 소설로, 내면 소설로 가느냐? 동아시아 소설은 왜 끝까지 3인칭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동아시아 소설은 3인칭으로 저술되면서 여러 인물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어떤 가문의 내력이라든가 나라의 내력, 역사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내면 심리를 향하는 이러한 흐름이 가짜 고백록과 가짜 전이라는 연원이 달라서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했고,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명칭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소설을 통사해서 선생님이 소설이 없던 시대, 소설이 있었지만 전이라고 이름을 바꾼 시대, 전이라고 가짜 전을 쓰던 시대, 그 다음에 아예 소설의 제목에서 전을 떼버린 시대, 이렇게. 거기 하나 빠졌어요. 전이 소설이라고 위장하던 시대가 있어요. 가령 신채호가 지은 무슨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은 소설이라고 냈거든요. 전이, 그러니까 소설이 전이라고 위장하던 시대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제1기입니다. 반대로 전이 소설이라고 위장해요. 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읽어, 재미없을 거다. 그런 교훈적인 거 나 싫어한다. 아니다, 재미있는 소설이니까 읽어봐라. 전이 소설이라고 위장하던 시대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제2기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많은 작품이 있지만 신채호의 것들이 다 그래요. 신채호 하나도 소설이 아닌데 다 소설이라고 거짓말하고 독산 속이면서 내놓는 거죠. 그건 이미 저는 한물 가기 시작하고 소설이 인기를 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설이 전과 결별해. 너는 안 돼. 내쫓고 나는 소설은 소설이다 하는 시대가 근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쫓겨난 저는 문학의 변두리로 나가서 문학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변두리로 나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고백록이 우리 전과 대응되는 장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소설 제목에서는 고백록이라는 말을 안 보고. 처음에 피카레스 노블 시대는 다 고백록이었어요. 제목 자체. 제목 자체. 누구누구의 고백록. 이름을 내가지고. 누구누구랑 지어낸 인물이고. 형편없는 건달인데. 고백록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고백록이나 알고 있도록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유럽, 서양에서 오늘날 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나 또는 나라의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 의무가 있고 자서전을 당신이 써요. 자서전을 써가지고 많이 팔려요. 동아시아에는 자서전을 쓰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겨요. 왜? 사관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될 걸 지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자기를 변망하는 건 안 돼요. 우리는 자서전을 부도덕하게 연결이고 자서전을 쓴 것은 또 실제로 자기가 솔직하게 쓴 게 아니라 글재에 불러가지고 가짜로 쓴 게 대부분이고, 전두환 같은 사람이 자서전을 썼다고 모두 사람 웃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서전에 대한 견해가 저쪽에는
필수고 이쪽은 자서전 쓰면 안 된다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이 문학의 변을 밖으로 쫓겨난 후에도 그런 오랜 전통을 잇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인의 자서전을 존중하지 않고 의심스럽게 보고 또 실제로 거짓말로 써요. 저쪽의 자서전은 상당히 진실되게 쓰고 거짓말을 쓰면은 책이 안 팔리고 불신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자서전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아요. 가령 위스턴 처칠이 썼는 2차 대전 회고록 같은 거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 일을 쓴 사람은 당연히 자서전 써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로 쓰지 않고 솔직하게 쓰도록 전통이 있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자서전을 쓰면 안 된다는 관습과 함께 자서전을 대부분 거짓말로 써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